안녕하세요. 톡 쏘는 언니 남세 원장입니다. 요즘 색소가 너무 눈에 보이는데 색소 관리는 언제 해야 좋을까요?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왠지 겨울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면 피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여름 아닐까요? 이게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나들이가 많으니까 안 되고, 여름에는 해가 강하고 더우니 안 되고, 가을도 날씨 좋고 놀러 가야 되니 안 되고, 겨울이라고 해도 만약에 뭐 스키장을 자주 가신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골프를 자주 나가신다고 하면 겨울에 색소 치료 못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색소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겨울은 상대적으로 이제 광량이 적고 외출도 적고 건조해서 색소 치료 후에 관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름은 햇살이 아주 강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여름엔 우리가 간과하지만 장마가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오죠. 그리고 햇빛이 강하면 어떡하죠? 피해요. 오히려 강하니까 잘 피하게 되고, 심지어 골프도 7, 8월은 너무 더워서 못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햇빛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니까 관리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봄과 가을이 오히려 색소 치료 후 방심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요. 햇빛도 따뜻하고 은은하고 쪼이고 싶죠. 그런데 안 됩니다. 고로 햇빛 차단을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색소 치료는 사실 어느 때든 무관하고요. 햇빛 차단을 철저하게 못하신다면 어느 계절이든 하시기 힘들다고 보실 수 있죠. 결론과 함께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법에 대해서 가장 흔히 물어보시는 질문과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가능한 바르셔야 됩니다. 아마 특별하지 않은 이상 평범한 일상이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우선은 실내에 계시더라도 바르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해 뜨기 전 깜깜할 때 꼭두 새벽에 출근해서 아예 해가 지는 깜깜한 밤에 퇴근한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당신, 그러시면 안 바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햇볕을 못 보는데 무슨 선크림입니까? 이 비타민 D가 걱정이 되니 비타민 D 주사를 권장드리면서, 근데 그래도 창가자리다. 그럼 바르셔야죠. 결론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는 햇빛이 있다는 거고요. 바르셔야 되고, 또 점심에 잊어먹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실내에만 계시더라도 그 틈새 혹은 창문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요. 좀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비교가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든 본인한테 맞고 바르기 편안하면 다 괜찮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요즘 화장품 회사에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선크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별이 의미가 없고요. 뭐든 발라서 편안하고 자주 바를 수 있고 예쁜 거 로 발라주시면, 특별히 어떤 성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불투명한 거를 발랐더니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유기자차를 바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한 거 발랐더니 힘들다 그럼 무기자차,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유지력은 SPF와 연관성이 있는데, SPF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발라주고, 점심에 한번 수정해서 발라주면 한 3, 4시간 되죠? 그게 실천 가능한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녁에도 뭐 발라주시면 좋지만 퇴근하기 전에 뭐 화장 다듬는 정도에서 발라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내 활동을 하실 때는 그러시지만 골프나 등산, 테니스 등 야외 스포츠 상황이시거나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업무를 보신다면 한 2, 3시간마다 수시로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 바르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강한 햇볕에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긴 옷이라든지 장갑, 뭐 모자, 양산 이런 거를 같이 병행되시는 게 보다 강력한 차단이 되십니다.
우선은 내가 선크림을 잘 지우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 폼 클렌징으로는 자외선 차단제가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화장을 한 거고, 귀찮더라도 클렌징 젤, 워터, 이제 화장품 지우는 제품을 이용해서 지우고 폼 클렌징을 한 번 더 하는 꼼꼼한 세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꼼꼼하게 내가 진행을 했는데도 뭔가 올라온다. 진짜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바르는 선크림도 복합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 뒷면에 성분표를 읽어보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분이 있는데 한참 걸리죠. 뭔가 그 중에 하나라도 본인의 피부에 맞지 않거나 반응이 있다는 거라서 이건 좀 죄송하지만 본인이 이제 샘플 테스트 팔 안쪽에 발라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거나 찾다 안 된다 그러시면 어쨌든 제품은 못 하는 거고 철저한 물리적 차단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형이 너무 다양해요. 크림도 있고 세럼도 있고 스틱, 스프레이, 제형의 특징이 있고 효과가 각자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효과는 크림이 제일 낫다고 하지만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크림을 덧바르는 게 힘들면 일단 크림을 바르고 좀 끈적거리거든요. 계속 덧바르는 게 힘드시면 스틱 같은 거를 덧바르셔도 되고요. 저도 여름에는 이제 아침에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출근해서 중간에 이게 돌출된 부위는 선스틱 덧바르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업무 중에는 스틱을 덧바르기도 합니다. 아예 안 바를 바에는 어떤 제형이든 간에 내가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거를 쓰시면은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손가락 한 개가 나오죠? 근데 이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한 요 정도를 바르라고 그러는데 결국엔 이건 뭐냐면 많이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얼굴이 다 크기가 다 다르죠? 이 얼굴 요만한 분이 이거 바르면 다 못 발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바를 수 있는 양인데 대충 그 평균적으로 손가락 한 마디인 경우도 있고 이 손가락 기준으로 바르는데 저는 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바르는 거. 그래서 포인트 위치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르라고 그러면 다 여기 요 정면은 다 잘 바르세요. 근데 놓치는 부위가 항상 공통적으로 있으시고 자외선 진단기로 진단하면 어두운 부위가 꼭 있으십니다. 3포인트인데요. 여기 관자, 그다음에 인중, 그다음에 눈두덩입니다. 다들 노출되는 측면은 정말 잘 바르세요. 근데 이 포인트 위치를 잘 챙겨 바르시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광노화로부터 이제 누적되게 보호된 양이 있어서 인중이 쪼글쪼글해진다든지 눈꺼풀이 내려온다든지 색소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예방이 돼서 나중에 연세가 드셨을 때 그 원장님이 그랬어 라고 저가 생각나실 겁니다. 이 부위들은 더군다나 눈두덩이라든지 인중 같은 데는 뭔가 노화가 진행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돈을 들인다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발라주시기를 강조드리고요. 야외 외출 시의 포인트 3포인트는 귀 앞과 뒷목, 여기 뒤쪽이고요. 그다음에 손등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진단기 분석할 때도 항상 당부하는 선크림 바르는 법이라서 한번 챙겨드려 봤습니다. 이게 선크림 이런 거 하루 빼먹는다고 색소가 확 올라오진 않아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선크림이 이제 갑갑하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안 바르시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양치질을 매일 하는 것처럼 선크림을 바르는 일도 일상 중에 하나처럼 습관이 되고 또 이 습관을 올바르게 되다 보면 건강하고 이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톡 쏘는 언니 남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